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늘려 나가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재명 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요약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본론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왜 서울 전체를 규제로 묶었을까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2주새 0.54% 급등했다. 대책 서두른데 이유 있었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장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성동과 마포는 1% 이상 넘게 뛰었고 1억 이상 오른 신고가가 속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핀셋 규제로도 가능했지만 서울 전체를 또 묶었고, 경기 남쪽, 그러니까 한강벨트 이남 쪽도 의왕까지는 묶을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왕도 지금 묶은 것들을 보면서 약간 조금 과할 정도로 규제를 지금 행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 그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따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 대출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아파트 살려면 이제 구청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아파트 사야 되는데, 서울 특별시입니다. 특별시가 아니라 사다리를 갖다 지금 박살내고 있고, 지금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진입 불가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10월 20일부터는 정말 이제 갭 투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16일부터 내일까지 지금 4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16, 17, 18, 19 이 4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집도 보지 않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분위기는 어떻냐, 저에게 또 물어보시려고 생각하신 분들께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덕은 쪽에서는 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 집을 갖다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또 매도인들은 호가를 약간 지금 상승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도를 갖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매물도 그렇게 단지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호갱 노노라든지 아시레라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부동산 임장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토구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 규제. 제가 오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에 비주택담보대출이 LTV가 70에서 40%로 지금 강화됐다. 그래서 오피스텔 토지 상가담보대출은 이게 왜 40%로 됐을까라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희 찐팬분께서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됐다라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찌찌뽕으로 이렇게 좀 약간 통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지금 변선보님께서 왜 LTV를 40%로 발표했을까?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머릿속에 스쳐가는 기억들이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분들과 자주 소통했었는데, 그분들도 자신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부동산 규제들을 결정해서 집행하곤 했었고, 지금도 허그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정책을 위반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규제가 새로 생기고 겹치면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규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정작 그 결정을 하는 고위직들은 잘 몰랐다. 그러면서도 용감하게 새로운 규제들을 계속
생성해 내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어제 오후쯤에 다시 정정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상가 10월 15일 토구역 적용 아니다. LTV 기존대로 70%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0에서 40%로 이게 아파트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상가까지도 이렇게 이걸 갖다만 적용한다고 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서 어제 이거를 확인해서 정정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드리는 게 저희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들 단톡방도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저에게 또 좋은 정보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이런 소식들을 뭐 전해주시는 뭐 특파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항상 정말 묵묵히 감사스마일에게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큰 힘 받고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갖다가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급 없다 입고 있던 팬티라도 팔아서 부동산 달려가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2025년에 윤지혜 팀장님이 부동산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전반기 때만 풍선효과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반기 지금 다시 말해서 2025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풍선효과가 이제 서울 전체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급 절벽이 시작되는 또 2026년이 스타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공급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와닿질 않겠지만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분양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분양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건축 기회개발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현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쉽게 말해서 다른 그런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정치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를 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이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품왕님께서 10월 15일 대책 전체를 규제로 묶은 이유 이게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접하면서 상당히 와닿는 내용이고 오늘 한번 감스님들도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 드리면 이 블로그 글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규제 나온 거 보고 의외로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돼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하나도 저는 안 놀랐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이미 다 공개해 놨습니다. 지난 9월에 썼던 글도 내일 나올 부동산 공급 대책 찍어줄게. 제가 이 내용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거고요.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LTV를 40%로 줄여서 무주택자도 집을 사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의왕이라든지 수원, 팔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구리라든지 덕양이라든지 남양주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서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8개 구는 아파트 값도 떨어졌는데 왜 규제 지역을 갖다 지정했느냐 이 반발을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게 다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핀셋 규제는 오판이었다. 한 방에 묶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갖다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확산되고 풍선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 방에 지금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의 수도권 전역으로 지정하고 LTV를 40%로 낮춘 이유는 자가 보유를 제고해서 말 그대로 이제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자가 보유를 높이는 것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내 집 마련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이하를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는 거다. 그래서 다음에도 정권을 재집권 전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다시 정권을 뺏길 수는 없다. 재집권해야 돼. 근데 우린 어느 것도 없는데 노도강, 뭐 금강구, 뭐 서대, 뭐 강서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뭐 중랑구에 계신 분들 조금 억울하겠지만 진짜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묶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쉽게 말해갖고 이제 표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들어갔던 지역은 지금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이분이 만약에 주택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보수로 이제 전향되기 때문에 무주택이 유주택으로 돌아서기 전에 미리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금 서울 전체를 규제를 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공학이다. 여튼 이번 규제정책도 제가 정리해드린 기출문제 방향대로 그대로 나왔다. 너무 씁쓸하다. 근데 이 최준영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준영 교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의사결정권자를 열심히 설득하고 싶어가지고 정책 전환을 하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토론 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봐왔더니 어차피 이런 자리는 논리로 승패가 갈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서는 느릿하지만 분노를 참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켜줍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이가 없었다. 아니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라고 답했는데 욕망은 충족될수록 커진다. 욕망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누르고 억압하고 제어해야 된다. 그렇지만 욕망은 사라지나요? 그렇죠.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예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면 욕망도 없다. 그 순간에 최준영 교수님이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어떤 느낌인지를 알았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있구나 싶었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런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막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그때 그 교수가 떠올랐다. 혹시 숙주만 갈아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졌다. 모든 문제는 달성될 수 없는 욕망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무주택이라든지 중산층 이하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욕망을 갖다가 지금부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 용산과 강남 3구가 이제 가장 좋은 입지가 되었고 서울을 규제로 묶었다고 해서 노도강 금강구로 해서 풍선효과가 옮겨져 갈까요? 저는 그렇게 옮겨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기 남도나 아직까지 지금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 중에서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구리 남양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양 만안이라든지 용인 기흥이라든지 화성 동탄까지 저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풍선효과가 확산될 거라는 이야기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모든 문제는 달성될 수 없는 욕망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예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면 욕망도 없다라는 이 이야기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아예 꿈을 꾸지 못하도록 거의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무주택까지 대출을 막아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 그 꿈은 포기해라. 그게 그 뜻이었는데 진짜 지금 2030 세대 중에서 내년에 정말 집 사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는데 그 꿈을 갖다가 짓밟아 버렸고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손풍왕님의 이 블로그 포스팅은 꼭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동산 현장에 들어와서 2008년도 12월부터 부동산에 있으면서 진짜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 집 한 채를 샀던 사람은 내 집 한 채에 만족하지 않고 두 채, 세 채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향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을 잘 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부와 그런 자산들이 늘려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타이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기회를 포착해서 그런 타이밍을 잡고 진짜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속으로 웃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남들이 다 이제 살 때 그때서야 이제 내 집 마련해가지고 꼭지에 또 집을 사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내가 매도하지 않고 내가 깔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큰 문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분만 좋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빠숑님의 블로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심층 분석, 단기 조정과 중장기 상승의 딜레마, 제가 이거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갖다 이야기 드리면, 풍선효과의 새로운 양상이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 내 풍선효과 거의 차단 성공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풍선효과 감지 시 즉각 즉시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 등 지방 대도시로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빠숑님의 의견인데, 저는 물론 부산과 지방 대도시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상대적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교통 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 일자리가 또 들어가는 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대단지 신축, 그 다음에 입지 가격 상품, 이 세 가지를 갖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은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한강벨트라든지 경부라인 일시 조정을 받을 거고, 강남 3구와 용산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 절벽이 아마 10월 20일부로 이제 매수, 매도 모두 관망세가 일어나는데, 저는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서 이제 풍선효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풍선효과가 과연 더 빨리 올 것이냐, 좀 늦을 것이냐. 하지만 저는 빠르면 3개월 안에 올 것이다. 그리고 더 늦어지면 6개월 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심화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제가 또 보는 거는 공급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중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 27년까지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전세 대란과 매매가 재상승, 그리고 2026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의 압승으로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야당이 또 승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도록 수요 억제 포함해가지고 공급도 당분간 못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계속해서 들고 나올 것이고,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비규제 지역도 아마 조정지역이나 아니면 토지 허가제로 해가지고 또 묶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기는 저는 공급 절벽과 구조적 상승이라고 하는데, 장기까지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말씀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자스마일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특히 또 덕양구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방광역시를 폄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방광역시, 특히 청주 이런 데보다 서울 수도권과 맞붙어 있고, 광화문 출퇴근을 3호선으로 해가지고 30분이면 광화문을 갖다 갈 수 있는 삼송에서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일산은 다들 아는데 고양시는 모르는 이런 서울 수도권 인지도, 이런 부분, 구리 남양주보다 고양시의 인지도가 더 적어서 매일 아침마다 고양시를 갖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알릴까라는 그런 고민에 지금 한 4년을 달려왔는데, 많은 감스님들의 응원 덕분에 지치지 않고 지금 달려왔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10월 15일 대책, 서울 전체를 규제로 묶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뭐 제가 덕양구에 있다고 해서 덕양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정부든 뭐 구리든 남양주든 부천이든 뭐 검단이든 김포든 내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반경 내에서 그런 것들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부동산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의견 있거나 또 나의 생각, 또 내가 부동산을 갖다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어떤 의견이라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을 갖다 또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풍선 효과가 뭐 고양시는 안 올 거다, 뭐 올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 찍었다, 아니면 고양시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뭐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데를 찍었다 안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더 큰 부동산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